네, 오늘은 이어서 직선과 원의 방정식 페이지 94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피시고 단원 제목 쓰시기 바랍니다. 벡터, 이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 공사, 직선과 원의 방정식. 네, 시작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간단하게 복습하고 또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지난 시간에 직선에 대한 걸 벡터로 한번 나타내 봤었죠. 얘기했다시피 직선이라는 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뭐 다양하게 배웠는데 이제 벡터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원래는 공간 벡터에서 유용한 거지만 공간 벡터가 빠지면서 그냥 평면 벡터에서 단순하게 직선을 이제 벡터로 구성하는 방법만 좀 알아봤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선 한 점이 주어지고 x1, y1 그 다음에 u라는 게 주어진다는데 얘가 뭐라 그랬죠? 용어 방향 벡터.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다라고 했고 꼭 마치 뭐랑 비슷하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직선의 기울기와 비슷한 개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u1, u2가 있고 내가 원하는 x, y라는 점을 이제 표현을 해보는데 첫 번째 이 두 가지를 다 외웠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가능하면 이해하라 그랬죠. 이 P라는 벡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P라는 점은 A로 갔다가 U만큼, 그러니까 U의 방향으로 적당한 실수배만큼 간다 그랬죠. 그래서 A로 갔다가 TU만큼 간 벡터다 해서 이때 T는 실수.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원리라고 했죠. 여기다가 이제 성분을 x, y, 뭐 x1, y1, u1, u2로 만들어주면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u1분의 x-x1은 u2분의 y-y1 단 u1하고 u2는 각각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고 이거를 꼭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고 여기서 뭘 찾아낼 줄 알면 되냐면 부모에 있는 u1, u2를 찾아낼 줄 알면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네요. 기억납니까? 오늘은 이제 94페이지로 갈 거예요. 뭐 할 거냐면요. 각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각도. 우리 이미 내적에서 각도 구하는 거 했었죠. 기억나나요? 두 개의 내적을 알고 각각의 크기를 알면 각도를 구할 수 있었다. 내적이 크기 코사인이니까 내적과 크기를 알면 반대로 코사인을 알아낼 수 있고 그거 가지고 각도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도 좀 각도에 대한 걸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가로 2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그냥 적당히 직선 두 개 그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직선은 L, M, N 뭐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얘를 L, 얘를 M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L의 방향 벡터, L의 방향 벡터를 편의상 U, M의 방향 벡터를 V라고 한번 해볼게요. UV.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세타 어떻게 구하면 되죠? 뭐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합시다. 코사인 세타는 크기 분의 내적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내적이 크기 코사인이니까 뭐 코사인 빼고 넘겨주면 간단하게 나오죠. 그죠? 됐나요? 근데 뭐 이렇게 되면 뭐 굳이 뭐 이거를 왜 설명하나 싶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요거예요. 세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요거밖에 없나요? 어디도 있죠? 요쪽도 있죠. 이쪽도. 동그라미 2번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 2번. 또 직선 하나 아무렇게나 그려볼게요. 직선 또 아무렇게나 그려보는데 아무렇게나
얘를 또 L, 얘를 또 M이라고 해봤을 때 이번에는 세타를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세타, 세타. 그리고 편의상 이렇게 생긴 애를 벡터 U, 이렇게 생긴 애를 벡터 V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U, V. 똑같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는 똑같죠? 절대값 U, 절대값 V 분의 U 내적 V. 뭐야, 굳이 이걸 왜 하는 거지? 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선 내가 원하는 세타가요, 요 세타인지 여긴지를 구분이 안 돼요. 그림을 그리니까 우리가 알지만 실제로 문제에는 U랑 V만 나타나 있다고 해봐요. 그럼 U랑 V가 이루는 각이 쉽게 둔각인지 예각인지 구분이 안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예각일 거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둔각일 거고, 근데 이렇게 주어진 형태인지 이렇게 주어진 형태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제는 좀 기준을 정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뭐라고 할 거냐, 항상 어떻게 정할 거냐면 예각으로 정할 거예요. 굳이 예각, 둔각 있는데 둘 다 구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항상 예각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1번을 기준으로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1번처럼 벡터가 이렇게 이쁘게 주어져 있으면 뭐 바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맞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 벡터가 주어져 있다. 그럼 난 뭘 찾아내야 돼요? 요 세타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여기를 알파라고 해보면 나는 알파를 구해야 돼요. 맞나요? 이해되나요? 이렇게 잘 주어져 있다면 그냥 구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벡터가 이렇게 둔각의 형태로 지금 벡터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적당히 그냥 벡터 두 개를 줬는데 이게 예각이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적당히 그냥 방향 벡터 두 개를 줬는데 얘가 둔각이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얘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죠. 이해됩니까? 근데 얘가 둔각인지 예각인지 우선 벡터만 봐서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1,2하고 뭐 5, 마이너스 3이 있어요. 얘 둔각이에요, 예각이에요? 구분돼요? 뭐 그림 그리면 사실 알 수는 있겠지만, 근데 뭐 각도가 뭐 애매하게 뭐 요렇게 주어졌다고 해봐요. 이거 둔각이에요, 예각이에요? 애매하죠. 90도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위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를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한 번에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 2번을 살펴볼게요. 이 경우는 뭐 그냥 구하면 되니까 편하잖아요. 이 경우를 살펴보면 나는 결국 뭘 알고 싶냐면 코사인 알파를 알고 싶어요. 맞죠? 알파가 예각이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코사인 알파야. 근데 난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이렇게 둔각 형태로 펼쳐진 방향 벡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둔각인지 어쩐지 모르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지금 전제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내가 결국 아는 건 뭐냐면 난 지금 코사인 세타를 알아요. 근데 알파라는 건 뭐죠? 알파라는 건 180도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냐면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같아요. 맞죠? 이거 많이 본 거죠? 수원에서 봤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파이가 붙으면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탄젠트든 파이가 붙으면 코사인은 코사인, 사인은 사인, 탄젠트 탄젠트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부호만 결정하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세타니까 부호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요 공식도 가능하면 이제 2분의 파이, 뭐 파이, 2파이는 뭐 주기니까 상관없고, 그런 거에 대한 공식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이걸 다 이제 공식을 외워주시면 좋은데, 외우는 방법도 사실 뭐 수원에서 공부했겠지만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잘 외울 수 있을까라는 것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편하게 못 외우겠으면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봤더니 여기랑 여기 세타 간 거랑 여기 세타 간 거랑 여기 빼진 거랑 똑같을 테니까, 근데 부호는 바뀌었겠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래프로 좀 시간은 걸리지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데 공식을 외워주면 좋긴 하겠죠. 아무튼 이어서 하면, 그러니까 얘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래서 크기분의 마이너스 유내적 v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봅시다. 그러면요, 여기서 하나 볼게요. 지금 세타가 몇 도라, 예각이라고 둔각이라고요? 지금? 여기서는 둔각이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코사인 세타는 아래쪽이니까 음수겠죠. 맞나요? 얘는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당연히 양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내적은 모르니까요. 내적은 모르는 상태로 크기랑 코사인은 무조건 음수, 양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죠? 음수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코사인 알파의 값은 최종적으로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되는 거죠. 여기 안에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거도 한번 볼게요. 지금 코사인 세타는 예각이라고 잡아놨으니까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죠. 얘는? 얘는 뭐 절대값 중에 항상 양수고. 얘도 뭐가 돼요? 양수가 됩니다. 지금 뭐 할 거냐면 공식 만들 거예요. 지금 얘가 예각인 경우에는요. 예각인 경우에는요. 이게 양수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구하면 돼요. 맞죠? 그냥 구하면 돼요. 근데 둔각인 경우에는 나는 코사인 알파를 구해야 돼요.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뭐예요? 이 위의 값이 뭐가 되면 된다? 양수가 되면 된다요. 얘도 위의 값 양수. 밑에 값은 무조건 양수잖아요. 밑에 값은 뭐 벡터가 뭐 1,2든 5,-1 하는데 어쨌든 크기 구하는 거예요. 무조건 양수잖아요. 근데 분자가 예각일 때는 양수가 돼야 되고요. 둔각일 때도 양수가 되기만 하면 돼요. 맞죠? 그러면 이거 한 방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절대값. 이해돼요? 이 세타가 그러니까 둔각인지 예각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나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즉 예각인 경우만 구하고 싶다면 그냥 구해서 어떻게 만들어 버리면 된다? 양수화 시켜버리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해되나요? 지금 앞에까지 내용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만 들으세요. 지금 앞에 내용 두 직선이 이루는 1번, 2번 설명 이해 안 돼도 돼요. 그냥 차근차근 이제 과정을 설명한 거고 이해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 풀려면 공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우리가 내적했을 때 각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직선의 각을 얘기한 거예요. 직선의 각과 내적의 각은 달라요. 지금 여기서 구한 건 내적의 각, 이 빨간색이 직선의 각이에요. 어떤 차이인지 이해돼요? 내적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도가 90도보다 작을 수도 있고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직선이 이루는 각은 항상 예각, 둔각이 하나씩은 나올 텐데 그 중에 우리는 예각을 직선이 이루는 각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고 그럼 이제 예각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이 코사인 세타는 두 개의 방향 벡터를 알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크기분의 내적의 절대값을 구하면 된다. 그냥 양수화 시켜가지고 계산만 하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3번만, 1, 2번 뭐 이해 못해도 돼요. 문제 풀 때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크기분의 내적인데 양수, 절대값 붙여주시면 된다. 내적할 때 그냥 단순하게 내적할 때 각도를 구하라 그러면 절대값 빠져야 되고요. 직선일 때 각을 구하라 그러면 예각이니까 절대값 붙여줘야 된다는 거. 두 개 좀 구분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막 무조건 양수, 막 무조건 절대값 붙이면 안 되고 무조건 막 대접시키면 안 돼요. 자꾸 좀 이제 94페이지 예제 1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94페이지 예제 1번 문제 한번 읽어보면 두 직선 x는 2분의 y-1 하고 3분의 x 플러스 6은 y-2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친절하게 예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그냥 두 직선 이루는 각을 구하시오 하면 예각인 거예요. x는 2분의 y-1이라고 3분의 x 플러스 6은 y-2 예각을 구하랍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각각의 우선 방향 벡터를 찾아야겠죠. 각각의 방향 벡터. 첫 번째 u라고 합시다. 얘 방향 벡터 뭐죠? 1분의 2가 1,2 방향 벡터 찾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x하고 y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 놓고 분모에 있는 거 하나씩 뜯어오면 된다고요. 그럼 두 번째 v는 뭡니까? 3,1 이렇게 되죠. 그럼 구합시다. 내가 원하는 얘가 코사인 세타는 크기 분의 내적의 절대값이니까 첫 번째 얘의 크기는 루트 5 얘의 크기는 루트 10 얘는 3, 2니까 5 이렇게 되나요? 그냥 어차피 양수네요. 사실 계산할 필요 없이 얘가 5 루트 2니까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죠. 그럼 세타의 값은 얼마다? 45도 뭐 4분의 파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할만한가요? 문제 3번하고 문제 4번 지금 한번 노트에 풀어볼까요? 3번하고 4번 노트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푸셨나요?
별푼 친구들은 멈춰놓고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풀고 오세요. 그냥 무작정 틀어놓지 마시고. 자, 3번 같이 풀겠습니다. 두 직선 2분의 x는 y-1 하고 3분의 x 플러스 1은 11-7y가 이루는 예가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빠르게 해봅시다. 첫 번째 얘는 방향 벡터 어떻게 나오죠? 2, 1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얘 방향 벡터는 3, 11이 아니고 뭐죠? 양수로 만들었을 때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크기 앞에 거 루트 5 크기 얘는 9 더하기 121이니까 130인가요? 맞나요? 절대값 6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죠. 됐나요? 130이라는 건 5 곱하기 26인가요? 그러면 5, 얘 마이너스 5인데 이제 5니까 약분되면서 루트 26분의 1 이렇게 되죠. 26분의 루트 26. 그래서 답은 26분의 루트 26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됐나요? 4번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면 무조건 예각이라고 얘기했어요. 알겠죠? 그럼 얘 구해봅시다. U는 얘는 마이너스 5,4 얘 V는 5, 얘도 4가 아니고 마이너스 4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5, 4 얼마죠? 25 더하기 4, 46, 41인가요? 루트 41 얘도 루트 41 그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6이니까 얘도 41 얼마죠? 1이죠. 1이면 몇 도? 세타는 0도. 그래서 얘는 0도의 각을 가지고 있는 직선이구나.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평행하다는 뜻이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얘도 해보면 얘는 u 2, 마이너스 3 v 3, 2 코사인 세타는 앞에 거 2, 3이면 4 보니까 루트 13 얘도 3이니까 루트 13 절대값 6 플러스 6인가요? 맞나요? 아, 6 마이너스 6이군요. 뭔가 좀 이상했어. 6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얼마예요? 얘 0대니까 얘는 0이다. 0도면? 0이면 몇 도? 90도. 얘는 수직인 직선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어, 잠깐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보면 문제를 잘 보면요. 3번 같은 경우는 뭘 구하라 그랬죠? 각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맞죠? 맞죠? 코사인 세타. 근데 4번은 뭘 구하라 그랬죠? 각을 구하라 그랬죠. 선생님 방금 요거 풀다가 주춤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나요? 이 문제는 각을 구하라 그랬어요. 각을. 근데 계산했더니 13분의 10인 거예요. 13분의 10이면 각도가 얼마, 삼각함수 표를 구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요. 각을 구하라는 얘기는 특수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120도, 135도, 150도, 180도까지. 특수각이 나와야 되는데 12가 나오면 뭔가 이상하다. 내가 뭔가 중간에 계산이 틀렸나 보다.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문제를 보면서 좀 이 문제 풀이에 대해서 예측까지 할 수 있으면 사실 좀 좋아요. 얘는 코사인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숫자가 이상하게 나와야 답이겠구나. 코사인을 구하라는데 2분의 루트 2? 그럼 뭐야? 그냥 각을 구하라 그랬지 왜 코사인을 구하라 그랬지? 뭔가 문제가 이상하다라고 봐봐야 돼요. 내 풀이가 좀 이상한가? 뭐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반대로 여기서 했는데 특수각이 안 나오고 이상한 숫자가 나오고 13분의 1 이런 게 나온다. 그럼 뭐가 내가 풀이가 잘못됐나?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검토를 좀 할 수 있는 그 정도 경지까지 올라가면 사실 좋긴 한데 그런 거는 이제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기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문제 풀이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좀 문제를 보면서 풀이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라는 게 예측까지 되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면 좀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은 짧게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온라인 끝날라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이어서 수업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